최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해서 군 당국이 개발한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 KT-SSM 두 발이 표적에 정확히 명중하는 영상이 공개돼서 화제가 된 바 있죠. 이게 표적 하나에 두 발이 맞는 정도가 아니라 표적 하나에 맞았잖아요. 그 맞은 구멍에 또 하나가 또 들어갔어.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장사정포는 한반도 유사시에 서울 등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어가지고 그동안 우리 안보에 대한 최대의 위협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는데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맞서 우리 군 당국도 북한 장사정포와 전술 유도무기 등을 제압할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 2의 전력화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를 잡을 한국형 전술탄도미사일 KT-SSM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알림, 구독 설정은 리얼웨폰 제작진을 활짝 웃게 합니다. KT-SSM, 즉 한국형 전술지대지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에이테킴스와 비교할 수 있는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인데요. 주로 킬체인에서 적의 장사정포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전술적 표적들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에이테킴스랑 우리나라의 KT-SSM을 비교해 주신다면요? 둘 다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관성 유도하고 GPS 유도를 혼합했고 탄도미사일이고 사정거리도 비슷하고 탄두 위력도 큰 차이가 없고 어쩌면 개념상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지만 가격은 KT-SSM 쪽이 더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과 수량이라는 면에서는 KT-SSM 쪽이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 확실히 더 낫습니다. KT-SSM은 KT-SSM-1과 KT-SSM-2로 나뉘는데요. KT-SSM-1의 사거리는 약 180km이고 전력화를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견인형 고정식 발사대에서 운용하는 반면 KT-SSM-2는 K239 천무 다련장 로켓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T-SSM-2의 사거리는 아주 크게 늘어난 290km 이상으로 이 정도면 아주 길게 가는 거죠. 지금 290km는 어디야 도대체? 야. KT-SSM-1과 2 모두 현재까지는 구경이 600mm로 알려져 있고 한 대의 K239에 두 발을 장착할 예정입니다만 이 KT-SSM-2는 구경을 더 키운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6발과 KT-SSM 한 발의 차이를 비교해 주신다면요? 사거리가 크죠. 유도용 로켓을 쓰면 한 80에서 90km 정도 사거리가 나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한 발의 위력으로만 보면은 KT-SSM이 압도적으로 높고 문제는 천무에 타격하고자 하는 표적이 180km, 290km 뒤에 있으면은 아무리 6발이나 600발을 써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나눠 쓰는 겁니다. 어쨌든 KT-SSM-1의 경우 고정 진지에서 2022년부터 전력화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이에 반해 KT-SSM-2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죠.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차량 탑재형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를 확보하는 KT-SSM-2 사업은 올해 시작해서 2032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2034년까지 개발할 예정이었지만 단계의 축소 통합 등에 의해 2년이 앞당겨진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 사업에 총 1조 5,50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천무라는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기동성과 생존성을 확보할 예정인데요. 특히 북한이 최근에 6발을 쏜 전술 유도 무기에 맞서 군사분계선 일대에 배치된 장사정포와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제압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 장사정포보다는 아무래도 북한도 300에서 500km 정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을 대량으로 배치하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응할 야전용의 탄도미사일 체계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더욱더 배치와 생산에 박차가 가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KT-SSM-2의 전력화가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는 나라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바로 폴란드에서의 실전 배치가 눈앞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근데 아이러니하죠. 이게 왜 그러냐? 폴란드형 천무에 KT-SSM용 발사 포드가 통합된 사진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 때문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폴란드 국방부도 KT-SSM이 자국군용 천무에 통합된다는 사실을 공개했고요. 다만 폴란드의 본격적인 전력화 시기와 수량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KT-SSM과 현무2는 무엇이 가장 크게 다를까요?
현무2에 비해서 사거리도 상대적으로 짧은 데다가 육군의 군단급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에이테킴스도 현무2도 미사일 사령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야전에서 후방에 있는 적 표적을 타격할 필요가 있는데 미사일 사령부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복잡한 편이죠. 지휘체계라는 면에서. 하지만 KT-SSM이 있으면은 군단급에서 직접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민첩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현무2에 비해서 KT-SSM이 저렴하죠. 사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긴 하지만 값이 싸다 보니까 더 여유 있게 쏠 수 있는 거죠. 정밀도 등에 대한 요구가 약간 낮은 편이라 그만큼 저렴한 생산이 가능해진 건데요. 하지만 저렴하고 요구되는 스펙이 낮다고 실제 성능까지 낮은 건 아니었습니다. 정밀도 등에 대한 요구도는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실제로 구현된 KT-SSM의 정밀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난 5월 11일에 실시된 품질 인증 사격에서는 첫 발이 표적 중앙에 딱 명중을 했는데 두 번째 미사일은 첫 번째 미사일이 명중한 바로 그 구멍에 마치 홀인원 하듯이 싹 빨려 들어간 거예요. 말 그대로 때린 데를 또 때리면서 정말 뛰어난 명중률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면 KT-SSM2가 이제 실제 전력화가 되면요.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KT-SSM의 중요성은 이번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증명이 된 셈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를 원조했었죠. 하이마스는 여기다 GMLRS라는 위성유도 로켓을 쏘면은 사거리가 90km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전황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정밀 타격을 통해서 탄약고와 지휘소 시설 등을 모조리 전장 90km 밖까지 몰아냈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전투 수행에 상당한 타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290km까지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우크라이나군도 이거 가지고는 모자라다. 300km짜리 에이테킴스를 달라. 계속 지금 애걸하고 있는 실정이죠. 만약에 우리가 290km의 사거리를 가진 KT-SSM2를 대량으로 사용한다면 그 사거리 이내의 적보급 및 지휘 통제 능력은 물론이고 장사정 포격 전력에 대해서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즉, 적의 전쟁 수행 능력을 상당 부분 꺾을 수 있는 거죠.